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25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3주 연속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 네. 그러니까 지난주는 저희가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을 했었는데 오늘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선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렇죠. 워싱턴 DC에서 정치자금 모금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몇 후보들이 더 진보적 정책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대중의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경선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젊은 세대들의 이제 인터넷 비난 문화를 비판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선의 어떤 선거운동 과열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판정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자신을 내세우는 게 변화를 만드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천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네. 좀 이렇게 쭉 발언을 살펴보면 진보적인 후보나 유권자 측을 약간 비판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재임 중에도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분명히 냈고요. 그다음에 동성혼 법제화 찬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 정책들을 추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극단적 민족주의나 소수자 혐오 이런 문제를 이제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당선될 때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이런 정치인으로 또 비춰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발언들은 좀 의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걸어왔던 과거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요즘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케냐 출신 아버지와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반대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케냐에서 태어났다 이런 주장을 이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죠. 미국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대통령 출마 자격을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케냐에서 태어났다면 이건 뭐 당선 무효다 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네. 아무튼 오바마 전 대통령이 2살 때 이 부부가 이혼을 했고 부친은 재혼을 해서 케냐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외조부모 밑에서 이제 자라야 했는데요. 이런 유년의 여러 가지 배경 덕에 뭔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세계관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정체성 혼란이라든지 이런 일이 이제 안 겪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0대 시절에는 뭐 술을 마신다든지 마리화나나 뭐 코카인 이런 것들을 복용한 경험도 있었다. 이렇게 털어놓은 바도 있습니다. 네.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대학 시절 1979년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981년에 뉴욕시의 콜롬비아 대학에 편입을 했는데요.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좀 방황을 했는지 뭐 학업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데 이제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정신을 비교적 빨리 차렸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된 거겠죠. 네. 저도 이제 정신을 좀 더 빨리 차렸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때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학업에 좀 열중을 했고 졸업 이후에 회사에서 일하면서 중간 관리자로 또 승진을 하는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의 탄탄대로로 가는 이런 길을 이제 찾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23살 때 시민단체 운동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이후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시민단체를 물색을 쭉 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의 감독으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8년 말에는 하버드 로스쿨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로스쿨의 저널 중에 가장 이제 저명하다고 볼 수 있는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장을 맡아서 이때도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스쿨에 다니던 2학년 때부터 로펌에서 인턴 변호사로 일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이 당시에 미셸 로빈슨 이제 오늘날의 미셸 오바마 여사를 여기서 만난 거고 그래서 1992년 10월에는 결혼회까지 골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시카고 그리고 일리노이주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나갔고요. 동시에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버드 로 리뷰 편집장의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정계 진출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이제 어떤 공적인 일에 종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애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상을 이루려면 결국 정치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6년 일리노이주의 의회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요. 이후에 내리 3선을 하면서 이 일리노이주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확충 이런 것들에 이제 힘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0년에는 연방 하원의원 경선에 도전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현직 의원이 4선의 중진이었기 때문에 이기지는 못했고 패배를 했거든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1992년부터 흑인 유권자 등록운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고 있었던 이 선거 전문가 데이비드 엑설로드를 끌어들이는 데 또 성공을 해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이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예상외의 대성을 거두면서 이렇게 좀 당내에 어떤 떠오르는 신인으로 각인되는 이런 기회를 맞이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해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존 켈리 지지 연설을 하는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이때 연설이 상당히 훌륭한 내용이고 해서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줬고 이를 계기로 해서 11월 선거에서는 일리노이 선거 역사상 가장 큰 득표차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는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선거 결과는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 5번째로 이제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였고 이 중에서도 직접 선출에 의한 것으로는 3번째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 하면 바로 연설을 떠올릴 정도로 워낙 대통령 현직 시절에도 연설을 잘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연설이었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연설들을 보고 들었는데 네. 제가 그냥 크게 분류를 하면 3가지 종류의 연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연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들으면 화가 나는 연설이 있어요. 분노를 하게 돼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그렇죠. 세 번째는 지루해서 이제 잠이 오는 연설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3가지 중에 어떤 건가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연설입니다. 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제가 들어도 연설을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그만큼 연설을 잘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설을 잘한다의 기준이 이제 내용에도 있는 건데요. 네. 이때 연설 내용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내용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모가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땅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한 그런 과정을 쭉 묘사를 하면서 이게 버락 오바마의 버락이라는 말이 이제 아프리카 말이거든요. 이 아프리카 말로 이름을 지어줄 만큼 이 미국 사회가 차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신뢰를 가졌다라는 에피소드를 쭉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갖는 이런 의미를 강조하면서 존 케리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이런 이제 미국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쭉 이어지는 것인데요. 즉 가치와 지향을 논하면서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희망과 낙관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상과 현실의 연결 지점을 찾아서 공감을 얻는 방식. 이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의 특징이다. 이 점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극찬을 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그래서 어떤 스피치 공부하는 방식에도 적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만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은 화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영어 공부에 많은 맞습니다. 텍스트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평가들을 바탕으로 결국 이제 대선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2007년 2월 달에 이제 에이브러햄 링컨이 과거 연설했던 장소인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의 옛 주정부 청사 건물 앞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경선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당시에 당내 경선 구도는 결국 강한 당내 기반을 갖춘 원숙한 이미지의 힐러리 클린턴과 떠오르는 신인 정치인 이제 버락 오바마 이렇게 양대 구도로 좁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열한 승부 끝에 마지막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리를 이제 거뒀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힐러리 클린턴이 과거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사실이 좀 치료에 편승하는 정치인 아니냐. 이런 이미지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둘째는 당시 오바마 캠프가 인터넷을 활용한 소액 기부금 모금과 이걸 통해서 이제 조직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조직의 효율적 운영 이런 것들에 대단한 능력을 보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지막까지 일관된 메시지와 선거 전략을 유지하는데 오바마 캠프가 성공했다. 이런 점인 건데요. 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본선 경쟁력에까지 이어지는 요인이었고 이를 통해서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압승을 거둔 그런 이제 선거가 됐던 거죠. 네.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이 굉장히 또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4년 전당대회 연설의 특징이 대선 기간에 했던 연설에서도 그대로 이제 이어졌는데요. 네. Yes we can이라는 선거 구호도 이제 마찬가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호에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낙관이 실려 있는 건데요. 또 그 이상을 이루는 사람이 소수자야 비주류에 속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였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또 이런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된 거죠. 네. 더군다나 이 당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심대하게 입었던 때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또 낙관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맞아떨어져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은 물론 백인 유권자들에게서도 비교적 고른 지지를 얻어서 압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 이상주의자적인 면모, 그러니까 집권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바마 정권이 추진한 주요 정책을 보면은 뭐 이라크 파병 중단 추진했고 오바마 케어 등의 이제 건강보험 혜택 강화, 그리고 네. 교육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핵 없는 세상 등의 어떤 이상주의적으로 보이는 이런 정책들도 꾸준히 이제 계속 하려고 했는데요. 반면 이 기간 동안에 공화당은 반대쪽으로 급진화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극단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이면서 정부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는 이 공화당의 어떤 주요 인사들하고 소통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국 의회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런 이상주의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런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나름 이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요. 뭐 정치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때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 정치도 보면 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그런 비판을 한 건데요. 네. 민주당 최근 경선 구도는 중도적 색채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빈 자리를 진보적인 노선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채우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적 유권자층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친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부자라고 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위기에 빠진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향해서 엘리트주의자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또 어떤 그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네.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이상을 말하면서 통합을 시도하고 그러면서도 낙관을 심어주는 이런 지도자가 지금은 없어 보이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원로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아온 길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